계엄에 공조한 공무원을 속아내겠다는 정부. 그래서 관가는 지금 패닉입니다.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그 정부 계획에 정말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고 있는데 신문 바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신문을 함께 살펴봐 드리죠. 자, 조선일보 보시죠. 공산국가인가? 범죄자 취급하나? 내란 가담 색출에 부글부글하고 있다. 부글부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국민일보도 상부 지시 따랐을 뿐인데 내란이라니. 혼란과 긴장이 흐르는 공직사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12.3 비상계엄 때 밤 10시 반에 계엄 선포가 됐고 새벽 3시 정도에 계엄이 끝났습니다. 6시간 정도 남짓, 그것도 한밤중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일부 극소수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75만 명에 달하는 일반 공무원들까지 모두 다 내란 청산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지적들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그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행정부처 공무원. 전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소방 관계자, 울산 사고로 정신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경제부처 공무원, 업무상 소통을 잠재적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냐?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다니 말이 안 된다. 출동하라 해서 출동했는데 그걸로 조사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제외동포청 같은 곳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계엄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곳들인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느냐? 혹시 코드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상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그 이제 검사징계법과 지금 이제 내란 청산 TF가 일맥상통하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과 입법부의 다수당이 서로 달라가지고 네. 한쪽이 폭주를 할 경우에 입법부가 이걸 견제를 하고 입법부가 폭주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고 똑같은 색깔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법원, 검찰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A라고 명령을 내리면 A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B, C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에 걸려서 네. 했었는데 일단 그래서 법원과의 전쟁, 검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자신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코드가 맞는 공무원들로 줄을 세워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은 저쪽 편인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켜봐왔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내란 청산이란 말을 뭐 동의하나 마냐는 떠나서 지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진상을 조사를 하고 그에 네.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면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그리고 계엄이 있기 6개월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그 과정까지의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사람들은 다 곤란해서 처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확실한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의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를 재편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공무원 사회를 줄 세우겠다는 것을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정치적으로 이 하나의 이 좀 코드 인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은 야당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 특검 내세워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 핸드폰 뒤지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PC는 10개월 동안 무조건 조사하고 이 핸드폰은 제출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정 거부하면 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그 거부한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란 동조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 승진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공직 사회를 어떻게 정리하자는 겁니까? 저는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보복 TF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적폐청산 아니냐. 자, 과연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TF를 개설했을까요? 화면 보시죠. 마녀 사냥식 조사에 관가는 패닉이다. 자, 내란행위 제보센터 설치했고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고 각 부처 49개 각 부처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고 인신 공격성 어떤 제보들도 지금 난무가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신 공격성 제보들 비방하는 누군가를 또 공격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총리실 총괄 TF에 민간 전문가들 투입하겠다. 법률 전문가 그리고 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향 맞는 인사들에게 공직자 속가내기를 맡기는 것이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에 지려고 그러나요? 왜 이러죠? 예, 이건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네. 근대 관료 시스템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관료들이 서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급여하고 승진이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경쟁을 해요. 공직사회 특히나. 그렇죠. 네. 그 경쟁 속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들, 조금이라도 뭐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여기다 제보한다? 그러면 관료 사회가 완전 정치판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완전히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그 관료 기관을 내전 상태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그럴 갈수 수가 있다.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런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요 어디다 두시면 되냐면 경찰하고 네. 그러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두시면 돼요. 형사사법기관에 두고 거기서 제보를 받으시면 되지. 아니 기관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관마다 이게 경쟁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네. 고발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구에게도 박수 받기가 어렵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위원회를 각 기관마다 두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요. 네. 왜 그 경험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명 내란 청산 TF. 풀네임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만약 이게 지금 설치가 되고 개설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이를 미리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에 단독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감사원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미 2달 전에 쇄신 TF를 만들어서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TF가 규명하려고 하는 진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밤잠 설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발길질, 주먹질을 마구 하는 것 같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를 받은 직원은 학교 폭력에 이 조사, 감사의 조사를 빗대고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감사원 직원이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밤잠 설치게 하고 40여 명의 넘는 인원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 감사원의 쇄신 TF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의혹, 그다음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관저 이전 의혹,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혜 대변인? 지금 감사원뿐만 아니라 일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나가 일했다가 다시 중앙부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계엄 때 뭐 했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 듣기도 했는데, 당시에 12월 3일 날 10시 35분에 계엄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전국 75만 공무원 중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자마자 그럼 이게 위법한 지시인지 어떤 건지 이거 법정부터 살펴보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뭐 고의적으로 부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죠. 일제 36년 치하 동안에 친일파 그런 사람들 징계하려고 반민특위했었고 친일파 청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과 그 5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더군다나 그때가 심야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조사하겠다라고 개인의 휴대폰을 조사하고 개인의 PC를 조사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광경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했었던 완장질 이거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네. 우리 국민 전체의 여론에도 대단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열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 6월 선거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선거 이기겠다고 하는 자체 발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쇄신 TF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감사원 한 곳의 이야기지만 정말 49개 각 부처의 TF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부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일은 누가 또 책임을 질까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내란 청산 나서겠다고 나선 이 다음 날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근책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어떤 건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 처벌을 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자, 들으셨죠? 누구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으로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관련의 조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공직자 폰까지 내놓으라고 하더니 하루 뒤에 성과자는 3천만 원 포상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지금 뭐 병 주고 약 주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직 활력 제고 성과 발표,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0개 부처의 TF 설치해서 내란과 관련된 가담자나 공무원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사상 책임이라도 묻겠다라고 휴대전화까지 내라고 하더니 하루 뒤에는 성과자에게는 3천만 원 포상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휴대폰 제출이 아니죠. 휴대폰에 대해서는 임의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관련된 뭐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위 해제한다든가 대기 발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의 그걸 방침은 하지 그렇고요.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입장이지 않았었나요? 그게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로 네. 엄중한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휴대폰 제출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공무원 수사기관에 수사에 의뢰하면 직위 해제하거나 대기 발령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정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라는 말씀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TF 구성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물론 신상필벌 중요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요. 일선 공무원에까지 그 수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공무원들의 그런 인사 처리 다가오는데 그러면 내란에 가담했거나 부역했던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75만 명의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인원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극소수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만 아마 각종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투서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매년 인사철마다 투서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 그거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짧은 시기 안에 산정 지은 상태에서 TF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거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더욱더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공직사회를 흔드는 이런 TF를 구성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TF를 어쩔 수 없이 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당에 있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판단하고 뭘 근거로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자, 그런 투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인사철이 왔어요. 그러면 인사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론을 낸 다음에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의혹만 있어도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결과든 나한테 피해가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피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국민의 소망이자 여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